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이게 뭐지? 시간입니다. 먼저 여기에는 문장 2개가 있습니다. 한번 전체를 읽어보겠습니다. 문 대통령의 이번 순방은 중앙아 3개국과의 전통적인 우호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신북방 정책에 대한 중앙아시아 지역 내 공감대를 확산하여 이들 국가와의 미래 협력 토대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이번 방문은 고려인 동포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이들 국가와의 역사, 문화적 유대를 강화함으로써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관계 발전을 이루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장 2개를 보았습니다. 두 문장 다 끝내는 부분이 이렇습니다. 무엇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무엇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데 그것을 지켜보면서 이런 것이 기대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글쓴이가 이렇게 글쓴이가 있고 지금 기대하고 있는 상대방은 문재인 대통령이다. 그렇습니다. 글쓴이가 문재인에게 기대하고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죠. 글쓴이가 기대하고 있으니까 문재인은 글쓴이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뛰어야 한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어떤 사람이 일을 하러 가는데 이렇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 이야기를 적어도 그 일을 하는 사람보다 지위가 같거나 높은 사람만 할 수 있다. 그것을 알고 있죠. 그것이 우리 한국인의 정서입니다. 이 글을 쓴 사람은 고민정 부대변인입니다. 고민정 부대변인이 문재인에게 내가 그대에게 기대하고 있다. 잘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밑에도 무엇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것이 어디가 이상한가? 보통 대변인 그러면은 거꾸로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말을 대신 발표하는 사람이 대변인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에 이런 계획으로 이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이지 문재인이 이런 일을 한다고 하는데 참 기대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은 도대체 이 대변인의 위치가 어디인가? 굉장히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는 그런 것이 아주 명백하게 드러난 그런 문장입니다. 이것이 문장의 그 운명을 결정해 버렸죠. 이제는 처음부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이 글의 제목이 국빈 방문 이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빈 방문을 한다. 그런데 시작이 이렇죠. 문 대통령의 이번 순방이라고 했습니다. 순방이라고 하는 것은 순차적으로 몇 개의 나라, 몇 개의 지역을 투어를 한다든지
방문을 한다든지 그럴 때 쓰는 말입니다. 순방을 하는데 그것이 국빈 방문의 순방이다. 이것은 참 대단한 일입니다. 국빈이라고 하는 것은 한 나라의 손님, 그래서 손님을 초대를 하면은 그 정부의 초대를 받아서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 간다. 보통은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번에 세 개의 나라를 국빈으로서 방문을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는 사람은 그것이 순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 나라의 입장은 어떨까? 만약에 1, 2, 3국이 있다고 합시다. 한 나라가 국빈을 초청을 해놓고 준비하고 기다립니다. 자기네가 비용 들여서 자기네가 여러 가지 그 문화적인 그런 행사도 준비하고, 그런데 이 문재인 대통령이 다른 나라를 갔다가 온다고 순서를 기다려라 하는 것이지요. 첫 번째 나라를 갔다가 두 번째 나라를 가면 두 번째 나라가 국빈맞이를 합니다. 세 번째 나라를 가면은 이제 그때를 기다렸다가 국빈맞이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참 엄청난 일이다. 그러면 문재인 씨가 아시아의 황제인가? 이런 부분, 어째서 국빈 방문을 시리즈로, 세트로, 순방으로 하는 것인가? 이것은 손님을 맞이하는 측에서 볼 때도 기분 나쁜 일이고, 또 손님으로 가는 사람으로서는 지나친 호사를 누리는 것이다. 그렇게 보이지요. 물론 문재인 대통령은 또 아주 쉽게 국빈을 초청하기도 합니다. 수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갔다 오면 또 초청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할 때마다 국민의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야 한다. 국민의 돈을 그렇게 허투루 쓰면 안 된다 하는 의식이 아예 없는 것 같다. 어떻든 문장을 보면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중앙아 3개국 그랬습니다. 중앙아가 뭘까? 중앙아, 철수야, 뭐 이런 호칭인가? 바로 밑에 보면 중앙아시아 이렇게 있죠. 그러면 중앙아가 중앙아시아의 줄임말이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참 생소하죠. 우리가 동남아라고 줄여서는 씁니다. 그런데 서남아, 동아, 그러니까 서남아시아, 동아시아, 중앙아, 중앙아시아, 이 세 가지 경우는 이렇게 줄여서 쓰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줄여서 썼습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쓰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까닭이 있겠지요. 이때는 중앙아시아라고 제대로 써주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보입니다. 중앙아 3개국과의 전통적인 우호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3개국하고 우호 협력 관계가 있구나. 그것도 아주 전통적인 그런 관계가 있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더욱 강화하겠다. 그러면 이 3개국이 어디냐 하면은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이 3개국입니다. 모두 1992년에 제13대 노태우 대통령 때 외교관계를 맺은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 뭐 오래됐다, 전통적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어떤 관계냐, 왜 이때
이런 곳하고 외교관계를 개설을 했는가? 그것을 알고 있어야 문장을 읽을 때도 상식이라고 할까? 혹은 역사적인 지식 이런 것을 많이 지니고 있는 사람일수록 더 제대로 글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제13대 노태우 대통령은 1988년에서 1993년까지 대통령으로 재임했습니다. 그런데 1992년에 지금 이 중앙아시아 3개국하고 외교관계를 맺었다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그 93년 바로 전해가 되지요. 왜 이런 것을 했는가 하면은 그 대표적인 외교 정책으로 여러분이 귀에 익은 북방정책이라는 것을 한 대통령이 노태우 대통령입니다. 그러면 북방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에는 북방정책, 남방정책 이렇게 알고 있는데 간단히 말해서 대공산권 정책을 북방정책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 자료를 찾아보면 이 북방국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몹쓸 국가, 나쁜 국가, 그것을 통칭해서 부르던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90년대 초에는 이런 북방정책을 실시하면서 북방국가라는 그 용어를 금지시키는 그런 일까지 있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북방정책은 우리의 원수인, 왜냐하면 우리는 그 6.25 침략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원수라고 할 수 있는 공산권 국가하고도 외교관계를 맺자 하는 그런 정책이 바로 북방정책입니다. 여기에 이 중앙아시아 3개국이 이 북방정책의 일환으로 포함이 된 것이죠. 대표적으로는 구소련, 이것은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 바로 공산주의 종주국이죠. 구소련하고도 외교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해체되고 나니까 뒤를 이은 러시아하고 다시 외교관계를 맺었고, 중화인민공화국, 지금 우리가 무나 마늘이나 이런 걸 사오는 중국, 시진핑 주석이 그 대표로 있는 중국, 그곳이 1991년 그때만 해도 상종할 수 없는 적대국이라고 부르던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하고도 외교관계를 맺었습니다. 북한하고도 아주 밀접하게 자주 만나고 또 같이 활동을 하고 그랬죠. 수교를 맺은 것은 아닌데 아무튼 그랬고, 이제 동구권하고 수교를 맺었습니다. 따라서 중앙아시아 3개국과의 전통적인 우호 협력 관계는 한마디로 공산주의 국가하고의 관계, 그런 전통이다. 공산권하고 손을 잡은 전통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태우 대통령 때 그 공산주의 국가들하고 그 망설임 없이 손을 잡고 외교관계를 맺었다. 그 전통, 그것을 더 강화하고, 이것이 한 가지고, 그 다음에 신북방 정책에 대한 중앙아시아 지역 내 공감대를 확산하여 그랬습니다. 그 3개국한테 신북방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자. 그런데 지금 신북방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노태우 대통령 때 북방 정책은 폭이 넓었죠. 외교면이기도 하고 상당히 폭이 넓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신북방 정책은 핵심은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남과 북과 러시아 3자가 경협을 하는 것, 그것도 경제 쪽을 강조는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해서
그 집단 안보에 있어서 결국은 그 한미일의 이러한 방향에서 이쪽으로 옮겨오겠다. 그것이 핵심인데 그 가장 앞부분 시작할 수 있는 게 결국 한국과 김정은이 있는 저 북측 집단하고 러시아 이 3자가 경협을 하고 뭔가 서로 파이프라인을 연결해서 관계를 그렇게 맺고 하는 것을 지금 추구하고 있다. 그래서 북방정책을 그대로 따오고 신자를 붙였는데 사실은 거기에 영 미치지 못하는 그런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공감대를 확산해서 이들 국가와 미래협력 토대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랬습니다. 이제 문장을 조금 세부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죠. 공감대를 확산한다. 이것은 글 쓰는 사람의 그 언어적인 감각,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면인데, 여러분은 그 확산 하면은 확산이 무엇인지 물리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어떤 그 진한 액체가 있었는데 그것을 만약에 물에 던져 넣게 되면 그것이 풀어져서 넓게 퍼지게 되죠. 어떤 가루 같은 분말이 있을 때 그것이 밖으로 퍼져나가면서 멀리 퍼뜨려지는 그것을 확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공감대라고 하는 것은 이 대라고 하는 한자가 허리띠 같은 그 띠를 뜻하죠. 어떤 굵은 우리가 산맥을 표시할 때 등고선을 표시하면은 거기에 띠가 형성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어떤 공감의 영역을 띠로 조금은 가둬놓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확산이 되는가? 확산이 되면은 공감이라는 것이 없어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하겠죠. 그래서 앞에 있는 공감대라는 말과 확산이라는 그 용어, 이것은 서로 어울리지 않는다. 무엇이 알맞는지는 여러분이 직접 찾아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이 뒷부분입니다. 미래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안일미, 올래, 그래서 아직 오지 않은 것을 뜻하죠.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의 얼굴도 모르고 미래가 무엇인지 손에 잡을 수도 없고 사실은 가상적인 것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미래의 협력, 이런 겁니다. 미래가 왔을 때 협력, 미래가 현실이 되었을 때 협력을 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 협력의 토대를 구축한다.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세밀하게 따져보기로 합시다. 토대라는 것은 우리가 아주 편하게 잘 쓰는 그런 말인데 그 상하 관계를 잘 알아두면 이 말을 쓸 때 구조적으로 어떤 형태를 볼 수 있을 겁니다. 먼저 물은 땅을 다집니다. 속에다가 쇠파이프를 넣든 뭐를 넣든 해서 다지는 것이 그것이 기초라는 겁니다. 그 기초 위에 나무 기둥을 땅에 붙여서 설치를 합니다. 그 기둥을 토대라고 부릅니다. 땅에다가 놓는 대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면에 딱 붙어서 기둥이 있으면 그 기둥 위에다가 수직으로 하늘을 향해서 직각으로 기둥을 세웁니다. 그것이 정말로 기둥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기초 위에 토대가 생기겠죠. 토대 위에 기둥을 세웁니다. 이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토대를 구축한다 그랬습니다. 토대는 기둥 밑에 기초 위에 있는 아주 바닥 단계에 해당이 되죠. 그런데 이 구축이라는 말은 사실은 토대보다 전 단계인
기초를 다지는 것을 구축이라고 합니다. 좀 더 쉬운 말을 썼으면은 여기에 써도 됐을 텐데, 그래서 기초를 쌓는, 기초 위에 토대를 놓고 토대 위에 기둥을 놓게 되는 이러한 관계를 지금 순서를 뒤집어 놓았죠. 토대를 구축한다는 것은 아직은 토대가 아니고 기초를 쌓는다. 그거를 해놓고 나서 토대를 쌓겠다. 근데 그것이 미래에 오는 어떤 협력을 위해서, 그래서 시간이라든지 공간적인 그 순서가 뒤바뀌어 있다. 이것을 알 수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미래에 아직 오지도 않은 것을 위해서 저 밑바닥, 아직 집을 지은 것도 아니고 기둥도 세운 것도 아닌 그런 미래의 어느 날 있을 그 토대, 그것을 만들기 위한 계기가 된다. 계기라는 말은 이 기초를 다지는 일이 일어나도록 만드는 기회,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연히 만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잘 이야기하는 아주 기적 같은 그런 기회, 우연히 오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장이 이해가 안 되죠. 이게 글을 이상하게 여기에 보면 전부 한자어를 이렇게 막 갖다 섞어 놓고 미래 시제를 막 뒤섞어 놓으니까 아주 쉽게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고 명확하고 그리고 매끄럽게 쓸 수 있는 글이 정말 내용을 하나도 알 수 없게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이 글을 하나씩 한번 고쳐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이 뜻을 가장 이해하기 쉽고 또 누구나 봐서 그것이 바람직한 그런 모습으로 될 수 있는지 간단하게 고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또한 이번 방문은 이 부분도 참 외교관계라든지 국가에 대해서 굉장히 모르고 있는 그런 사람이 쓴 글이다. 이것이 보이는데, 고려인 농포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이들 국가와의 역사, 문화적 유대를 강화하겠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관계 발전을 이루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랬습니다. 고려인 동포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투르크메니스탄 같은 경우에는 아주 조금 거주하고 있죠. 고려인이 그렇지 않은 자기네 다수인 민족이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도 고려인이라고 하는 소수민족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런 사람들이 좀 있고, 우리 한인 교포로 우리는 다 통일해서 보지만 그 나라 입장에서는 이런 독특한 어떤 민족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카자흐스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려인이 이렇게 일정 고려인이라는 그룹으로 물과 기름처럼 분리가 가능하다. 이런 상태인 것이죠. 이런 국가, 지금 투르크메니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이라는 그냥 그 국가를 보는 것이 아니고 고려인이 거주하고 있는 국가라고 그 특색을 뽑아냈습니다. 그래서 고려인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들하고 역사적, 문화적 유대를 강화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역사적 유대, 문화적 유대는 우즈베키스탄의 역사, 문화적 유대가 아니고 고려인이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중심으로 한 역사, 문화적 유대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되겠죠. 왜냐하면 러시아도 그렇고 지금 이런 나라들이 대부분 고려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 사람들이 어느 나라에는 많이 있더라. 이런 것을 현재 정부가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유대를 강화함으로써 앞으로
그 관계 발전을 이루는데 기여를 할 것이다. 그냥 생각하면 고려인이라는 연결고리를 통해서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민간에서 어떤 그 예술 공연을 한다든지 그곳에 가서 우리 것을 거기에 보여줬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 다행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때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상황을 한번 바꿔보기로 하죠. 이번 방문은 조선족 동포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중화인민공화국과의 역사 문화적 유대를 강화함으로써 그래서 지속가능한 관계 발전을 이루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바꿔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합니다. 그러면서 조선족을 모아놓고 조선족하고 특별한 행사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시진핑이 좋아할까요? 아마 대단히 경계를 하면서 그 관계가 지속 가능한 발전이 아니고 아주 심하면 조선족이 한데 모이게 하는 이러한 것 자체를 못하게 할 겁니다.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어느 독립국가 안에서 독립국가를 중심으로 하나로 뭉쳐야지 그 속에서 고려인이다, 조선족이다 이렇게 따로 나누어서 마치 너희 국민 중에 10%는 우리 혈통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찾아갔을 때 외교관계는 망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번째 문장에서 그런 생각이 전혀 없다 하는 것이 여기서 무슨 서커스단이라든지 경극단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집행정부에서 대통령이 방문을 한다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상대방이 경계심을 품게 만드는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정치가 뭔지 국가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 그런 것을 보여주는 그런 글입니다. 그래서 전체 글을 보게 되면 생략하지 않아야 될 것을 한 데다가 또 국빈 방문을 이번에 몇 세트를 한꺼번에 하는 순방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대한민국에서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공산 국가들하고 외교관계를 맺었던 그것을 더욱 강화하고 그렇게 가겠다. 그리고 앞으로 이 중앙아시아라든지 이런 데하고 여기가 내내 그 과거에 구소련하고 가까웠던 상당히 그 가까운 그런 지역이고 그래서 이런 데하고 앞으로도 계속 관계를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추구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은 북한이고 그 다음이 러시아고 중국이고 이런 것이 나타나는 글인데 그것조차도 이렇게 미래 협력을 토대로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갖고 아주 불안하게 기대 가능성이 거의 한 1000의 1도 안 되는 그렇게 자신 없는 모습으로 글을 썼고 그 다음에 부대변인이 대통령을 지켜보겠다. 지켜볼 테니 열심히 해라. 이런 식으로 글을 썼고 또 이런 그 다른 나라의 그 자주국가로서의 어떤 그 특징 이런 것을 무시하면서 마치 거기에 우리가 주권을 좀 가지고 있다는 식으로도 보이는 이런 굉장히 복잡하면서도 정돈되지 않은 글이었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면 직접 펜을 들고 하나하나 고쳐보자. 그런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